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드리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린 시절의 환경 노출과 호흡기 질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환경 노출이라는 부분하고 질환이라는 부분하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이든지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이제 후천적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질환에 따라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좀 강한 질환이 있고 환경적인 영향이 강한 질환이 있지만 어쨌든 대개의 질환 또는 이제 여러 피노타입이라고 하면은 뭐 키라든지 아니면 뭐 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에서의 이제 혈당 수치나 혈압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피노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특정 환경 노출이 어떤 질환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환경 노출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인데 담배를 피면 이제 담배 연기가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노출이 되겠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대기오염 물질도 호흡기를 통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약이나 첨가물, 보조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이제 노출이 되겠고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는 이제 화학 물질들이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도 노출되는 그런 환경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노출의 총합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엑스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단일 그 환경 노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노출이 어떤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총체적인 환경 노출이 어떤 질환이나 어떤 피노타입 또는 이제 뭐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이 이제 그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스페놀 A가 천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이제 물질의 노출이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단일 물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노출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요즘에는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 노출들을 이제 하나만 측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호르몬 물질들도 이게 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정도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꺼번에 측정을 하려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환경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믹스를 이용한 이런 분석은 사실은 유전체 연구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론이 쓰이고 있었는데 유전체 연구에서 전체 유전형을 이제 한꺼번에 분석하는 그런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온 지는 이제 20년이 넘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유전자가 어떤 특정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유전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칩들이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었고, 환경 노출에서의 익스포점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노출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잘 측정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계 분석인데 그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단일 노출할 때는 이제 하나의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그 검증을 할 때는 멀티플 테스팅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만약에 멀티플 테스팅을 보정을 해서 만약에 분석을 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으려면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대상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로 어린 시절의 환경 노출이 그 폐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된 이제 연구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헬릭스 코호트라고 유럽에서 만들어진 코호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헬릭스는 이제 Human Early Life Exposome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그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익스포점 방식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럽의 6개의 출생 코호트가 참여를 했고, 대기 오염, 실내 환경 요인, 생활 습관, 그리고 혈액과 소변에서 측정한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 카테고리로 치면 한 17개 카테고리에서 임신 중에 노출 항목 85개와 출산 후에 노출 항목 125개를 측정을 하였고, 이것이 어떤 요인이 어린이 폐기능과 연관이 있었는지, 어린이 폐기능은 한 6세에서 12세 사이에 측정한 폐기능과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고, 여기서 얻은 결과로는 임신 중에 아까 또 환경 호르몬의 예로 나왔지만 과부라 화합물 노출이 어린이의 폐기능과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고, 또 도로로부터의 거리, 이것은 아마도 교통과 관련이 있는 대기오염 노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짧을수록 폐기능이 낮았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어린 시절의 노출로는 프탈레이트 대사체나 같이 사는 거주자 수, 그다음에 페놀류가 이제 어린 시절에 노출되었을 때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연구했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한 200여 가지 되는 노출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석했다는 그런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새로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제 폐기능과 연관이 있고 폐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 라고 이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오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중 분석에 따른 또 위양성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꼭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서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게 환경 요인이 이제 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또 저감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환경에 의한 건강 요인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에도 또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있겠고, 지금 이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또 상황이 다르고 여러 문화나 또는 이제 질병의 감수성 같은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한계점으로는 이제 이미 사실 알려져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폐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인데도 이러한 그 엑스포전 방법으로 한꺼번에 측정을 했을 때는 또 의미 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통계적인 어떤 파워라든지 아니면 측정 방법의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되어야지만이 이제 일정한 컨시스턴트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시사점을 갖는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새로운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물질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어린 시절의 그 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노출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천식의 위험성을 높인다거나, 또한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오염, 특히나 이제 그 부엌에서 환기가 잘 안 되었을 때 폐렴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부엌의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폐렴을 줄일 수 있었는지 이런 이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런 여러 어린 시절의 노출들이 그 어린이의 이제 폐 기능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폐렴 같은 그런 질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질환이 어린 시절만으로 앓고 지나가서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린 시절의 호흡기 질환은 평생 동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중요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알려져 있던 거는 어른이 되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는 그런 과정은 그 20대 초반 정도에 폐가 다 성장을 해서 최대 폐 성장에 이르고 나면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 그 나쁜 물질들에 노출이 되어서 폐 기능이 이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제 COPD라는 병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큰 코호트,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의 폐 기능을 쭉 추적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코호트, 3개의 코호트를 이제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만 그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0대에 최대 폐 성장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폐 기능이 빨리 저하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정상인과 비슷하게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과정도 빨리 떨어져 생기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한 반반 정도로 이러한 루트로 폐질환이 생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서, 그러면은 왜 최대 폐 성장에 이르지 못하느냐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그 폐 성장,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다 이 최대 폐성장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그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흡연을 한다든지 뭐 약제나 아니면 뭐 출산 시의 여러 문제점들로 해서 이제 저체중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린 시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서의 폐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어린이들이 천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폐렴에 걸린다거나, 또한 어린 시절에도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오염 물질에 이제 많이 노출되거나, 또는 뭐 식습관, 체중, 이러한 생활습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이제 물론 이제 노인, 성인이 되어서의 또 노출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의 노출도 많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 요인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대기 오염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세먼지나 여러 대기 오염 물질은 폐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이것도 예전부터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15년도에 발표된 남캘리포니아에서의 그 코호트 추적 결과인데, 이것은 이제 1990년대부터 한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폐 기능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코호트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미국의 예를 보면은 PM2.5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부터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2010년도 때는 연평균 한 15 정도, 예전에는 한 25, 30 정도 되던 것이 15 정도로 떨어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폐 기능의 성장은 거의 한 100cc 정도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많은 도시나 나라에서 대기 오염에 대한 대기 정책을 할 때 근거로서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책을 이제 만들려면 또 산업계에서는 또 뭐 반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의 폐 성장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핀다면 아마도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건강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재를 해서 이것을 예방하거나 하는 데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특히나 이제 임신 중의 환경 노출이 어린이 후성 유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데, 콘소시엄을 만드는 많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자 수, 그 통계적인 파워,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하나의 코호트로는 뭐 몇백 명 수준에서 이제 분석을 하지만 많은 수를 이제 모아놓으면 몇천 명 또 몇만 명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전에 잘 몰랐던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미세먼지와 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전체 부위, 후성 유전체 부위를 분석한 그 내용이고, 여기서도 한 9개 정도의 유럽이나 미국의 코호트들이 모여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유의한 유전자 부위가 미세먼지 노출하고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기전을 연구할 때 또한 이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실험인데, 실험은 이제 그 세포주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어떤 환경 노출 물질들이 어떤 뭐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체 모사체를 이용한 이제 분석도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이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어린이의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내용이어서 호흡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줄기세포에서 이제 일정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그 폐라든지 또는 이제 기도,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메젠카임 같은 그런 또는 이제 그 폐포 같은 이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유전자의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폐의 이제 발생 과정을 어느 정도 모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발생해서 생긴 폐에서 어떤 환경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이제 그 유전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비슷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 폐포를 만드는 과정인데 폐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실제로 이제 분비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환경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린 시절의 노출은 엄마 뱃속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어떤 노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린 시절의 환경 노출이 어린이의 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 유럽에서 엑스포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한 영향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성 폐질환이 되는 위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제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 요인의 개선,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환경 요인의 개선이 어린이의 폐 성장의 개선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환경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되는 그런 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과 생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상자들, 사람의 뭐 혈액이나 여러 이제 조직을 통해서 유전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이오마커로 또 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또 그 최근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통한 이제 실험 결과들도 이러한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현재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과 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연구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연구들을 할 때는 연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단일 연구자로는 이제 샘플 수를 많이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연구진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통계적인 그런 파워를 키워서 이전에 몰랐던 많은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밝혀낼 때도 이제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체의 여러 연구라든지 또는 이제 실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또한 기전도 밝히고 또 정책이 이용하고 또한 이제 어떤 후보를 또 찾고 이런 과정 중에는 여러 연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